앞서 함께했던 박수범 매니저 그리고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모셔보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워낙 지금 두바이 관련 뉴스가 댓글창에서도 핫해서 소장님께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청자분들도 관련 종목들 오늘 잡았다, 뭐 시외 들어가야 하나, 뭐 불나방은 똥줄이 탑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소장님은 관련 종목들 내일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두바이 관련주가 나왔네. 네. 두바이에서 1경 원을 아.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한미글로벌, 네. 히림, 금호건설 등 다 상한가를 또 아. 기록을 했거든요. 네. 예. 이제 봤네요. 그 두바이가 세계 3대 도시로 간다고. 네. 일경으로 맞아요. 그 돈이 이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돈이 많나 봐요. 네. 사우디가 호날두를 데려가서 호날두가 감독 선택권까지 가지면서 그렇죠? 옛날에 사비 선수가 유럽 갔을 때 무시하더니 자기가 그러고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거 돈 때문이겠죠. 돈을 2,700억 원을 주면은 그쵸 가겠죠. 그래서 사우디도 그렇고 지금 그 두바이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빈살만 왕세자도 그렇고 지금 뭐 엄청난 규모의 이런 그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그 중동의 모래사막에서 아버님들이 이제 기름밥 먹으면서 아들, 딸들을 키웠던 그 시기부터 네. 사실 우리나라와 그 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을 가려다가 안 간 것도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아냥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네. 일본을 가려다가 빈살만 왕세자가 취소했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저런 거를 보고 예, 계속 그 좋은 예전부터 돈독한 관계가 네. 수주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두바이 관련주 내일 어떻게 될지 좀 유의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대량으로 사들였을지 종목 상위 탑5 보면서 내일장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은 여전히 SK하이닉스 담아갔고요. 카카오뱅크 담았습니다. 기관은 한화생명, 카카오, 신한지주, 금융주들을 많이 사들였네요. 자, 이 중에서 저희가 모아 데이터를 한번 첫 번째 종목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데이터 센터 개발이 다크호스로도 떠올랐습니다. 이틀 전부터 관련주들이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또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모아 데이터는 내일장 상승해 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고! 네, 모아 데이터 두 분 다 고를 두셨어요. 매니저님, 최근에 고금리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네네. 데이터 시장 개발 투자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라고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뭐 여기저기서 이번 주 같은 게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보면 이제 국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지금 해외 쪽에서도 우리나라에 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회사들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ICT 인프라가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2027년까지 시장 규모가 약 8조 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과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도 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연간 15% 정도의 성장성을 좀 가져갈 것이다, 당분간은. 이런 내용들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최근에 또 보면 이제 한전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 지금 강남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보다 오히려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양이 엄청나게 많다, 몇 배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전에서 가격 인상을 하겠다, 전기료 가격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고, 물론 언제 어떻게 또 가격 인상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교체 주기도 좀 빨라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후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먹는, 옛날 좀 장비들에 대해서는 좀 그런 교체 주기가 빨리 오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또 수혜주로서 단기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고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소장님도 그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튀었을 때 테마성 수급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승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그래도 계속 가는 거 보니까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까요?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예측할 수가 없고요. 신규주니까. 네. 지금 그 수요 예측 결과가 지금 낮게 나온 것이 도움이 되고 있죠. 오히려 지금 그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랬고
그 공모주에서 공모주 청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경쟁률이 너무나 가파르다 보면은 거의 주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 한 주 받을까 말까. 맞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기관이 재미를 보는 거고 주관사가 재미를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물적 분할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도 그거잖아요. LG화학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인적 분할로 나눠줬으면 그냥 자기 계좌에 들어오는 건데 물적 분할로 신규 상장 형태로 돼버리니까 그 경쟁률을 뚫고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 인기 있는 종목은 그렇게 되는데 모아 데이터처럼 인기가 없는 경우에 모아 데이터가 공모가 밴드를 24,000원에서 28,000원에서 정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시장은 얼마로 정했냐면 2만 원으로 정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된 거죠. 시장 상황이 약화돼서 스포트라이트 못 받아도 좋은 거죠. 스포트라이트 받아서 좋은 거는 기관들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 지금 상장하고 나서 사기 때문에 공모가 밴드 하단을 24,000원으로 잡았는데 2만 원이라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공모가가 산정이 됐다는 것이 일단 그 부분이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도 괜찮죠. 네. 지금 그 포캐스터라고 하는 지금 그 ICT 예를 들어 포스코 ICT나 이런 데서 뒤에서 IT를 다뤄주는 거기서 뭐 이상 탐지나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플로핏이 있죠. 아까 축구 얘기에서 이어가면 갑자기 황희찬 선수가 옷을 벗더니 이상한 옷을 입고 있어서 황희찬 선수 변태인가요? 이런 얘기 나왔죠 처음에.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최첨단 옷이었어요. 그쵸? 거기 손흥민 선수 얼굴 짤도 돌고 있죠.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플로핏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택배 기사님들 과로사로 계단에서 쓰러져가지고 안타까운 사연들 많이 나왔죠. 오청 네. 택배 기사님들도. 황희찬 선수 같이 그런 건 아닌데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애플 시계 같은 거예요. 그걸 플로핏을 차면 이 모아 데이터에 플로핏을 차고 있으면 택배 기사님들이 그런 심박수나 이런 것들이 다 축적돼서 여기서 빅데이터로 알아서 지금 판단을 해줘요. 지금 위험하다. 뭐 위험함을 무릅쓰고라도 지금 가장의 무게 때문에 억지로 뛰실 수도 있는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게 이상 신호를 감지해서 지금 당신 위험합니다를 알려줘요. 그게 지금 대상을 10,000명의 택배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건강 이상 과로사 탐지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플로핏입니다. 이게 플로핏이 앞으로 적용될 분야가 굉장히 많죠. 환자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환자에게도 이걸 디바이스를 해놔서 이상 현상이 기본적으로 원래 그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나왔을 때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했다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분야로 확대될 수가 있다. 스포츠, 보험, 농업, 해운, 건설, 제약 아주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장성이 있다. 우리가 알파고가 이세돌 씨를 이겼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기는 시대고 인공지능을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 사람이 할 수가 있어도 부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인공지능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그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모아 데이터의 이 능력이 아까 공모가가 낮게 잡힌 거 그것을 무기로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면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박스권이 거의 뭐 4,000원에서 2,000원 사이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언젠가는 박스권이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하는데 위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아 데이터에 대해서 두 분의 고 의견 드려봤고요. 저희가 앞서서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 하나 분석해 드린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 카카오뱅크 보도록 할게요. 이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가 은행 관련주의 강세를 또 불어 넣어줬죠. 카카오뱅크도 이로 인해서 올해 좀 성장률 회복이 가능할 거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와줍니다. 어제 오늘 반등을 이어가는 카카오뱅크 내일도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고스탑 의견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네, 카카오뱅크도 두 분 다 고를 주셨어요. 우리 소장님이 은행주들을 다 같이 좋게 보시는지 아니면은 카카오뱅크만의 긍정적인 고 의견인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그 대출을 엄청 완화해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뭐 대출 여러 가지를 풀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뭐 보금자리론 중에서 그 이번 연도에만 운영하는 건데 아예 소득 그 얘기가 많았잖아요. 대출을 풀어주면 뭐하냐 이거죠. 소득 대비 DSR을 따져버리니까 뭐 못 받는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지금. 1년 동안만. 아예 없어요. 그리고 그게 원래 9억이었는데 12억까지인가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아까 뭐 둔촌주공 뭐 그 단지 주민들을 위한 것이냐 하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뭐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말하는 걸로는 뭐 이거는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하는 거다. 네. 어쨌든 지금 대출에 대한 제한을 싹 다 풀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대출 장사를 하는 지금
이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에 처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이다 보니까 또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해서 4대 금융지주보다는 또 특색 있는 상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도 있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 카카오그룹주가 완전 죽을 쓰면서 위치 에너지가 상당히 낮아져 있다는 장점. 아까 모아데이터랑 똑같아요. 내용은 좋은데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그게 안 돼요. 근데 지금 둘 다 이격이 상당히 좁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모멘텀이 먹히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낮은 상태니까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이 금융주들이 정부의 이제 대출 그 드라이브, 이 강공 드라이브에 지금 굉장히 수혜를 잇고 있다. 이게 한 1년은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출 관련해서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예금 금리는 왜 안 오르냐고 했는데 예대 마진이 넓어지니까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득은 계속해서 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거를 일치시키려면 주주가 돼야 돼요. 네. 안 그러면 계속 요구를 할 수밖에 없죠. 예대 마진이 넓어지는데 은행은 좋은데 나는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주랑 소비주를 이꼬르로 만들면 그 불만이 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쵸. 지금 수급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정말 꾸준히 사들이고 있고요. 이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고려를 해보면은 정말 저점 탈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매니저님. 네,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가가 좀 많이 조정받았죠. 네. 조정받았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부동산 정책들이 풀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대출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아질 거고, 그리고 실제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수익원 중에서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분야입니다. 어차피 담보가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리스크도 좋고, 그에 따른 또 이자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이제 예대 마진이 상당히 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신용대출보다도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지금 현재 금융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카카오뱅크 또한 하나의 동조화 현상을 좀 보여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또 나왔던 얘기들, 앞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카카오엔터가 프리 IPO를 진행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 또한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하나의 또 계열사의 긍정적인 신호를 또 가져갈 수 있고 같은 또 시너지를 볼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카카오뱅크의 주가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무려 4일 연속이나 쌍끌이 매수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건 지금 현재 단기 상승 흐름을 크게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평선들을 다 돌파하는 기술적인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계속해서 조정받았어요. 어디가 저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줬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박스피 좀 갇혀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3만 원 정도만 좀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추세적인 N자 상승 파동으로 좀 보면서 대응해도 저는 정말 단기 수익을 크게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뱅크까지 두 종목 꼼꼼히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두 종목 다 두 분 다 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럼 이 수급상위 10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꼽으셨을지 내일장 공략해 볼 만한 두 분의 탑픽주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모아 데이터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3일 내내 고스탑 탑픽주가 동일한데 저희 짠 거 아닙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궁합이 좀 날이 갈수록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소장님부터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아까 박스권 상단이 상식적으로 1차 목표가가 될 거고, 거기서 만약에 또 실패를 하면 또 다시 박스권이 이어질 것 같고요. 네. 2,000원과 4,000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넘어서면 그 이상으로 가겠지만 지금은 4,000원까지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가격 전략은요, 목표가 3,500원, 그리고 손절가 2,700원으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은 동의하십니까? 어디까지 보세요? 저는 지금 현재 이때는 단기적인 상승 흐름에 좀 편승해서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3,500원 이제 전 고점 부근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그때 가서 전체적인 시장의 매크로 흐름과 그리고 동사가 하나의 또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또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지를 좀 보자라는 확인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는 3,500원을 좀 제시하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는 2,700원에서 2,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모아 데이터를 꼽아주셨고 목표가도 동일했습니다. 3,500원 잡고 모아 데이터 앞으로의 주가 추이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아봤고요. 매니저님 오늘 또 저녁에 무료 방송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 네. 알려주십니까? 네, 아무래도 좀 시장의 변동폭이 좀 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1월 효과가 없는 건 아니죠. 지금 시장이 지금 주도 업종이 순간순간 좀 많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기술적으로 역배열 구간이 놓여져 있다 보니까 하루는 급등하기도 하고 하루는 조정 주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흔들릴 수 있는데 자, 심리를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왜 지금 시장을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장인지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저녁 8시입니다. 유튜브로도 접속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접속하신 분은 MBN골드 박수범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 사이트로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 그리고 제가 직접 관리하는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네이버 네. 밴드로도 많은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엔스탑 이렇게 두 분의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수범 MBN골드 매니저 그리고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